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계절의 흐름 속에 올해도 벌써 2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또 우리들 몸도 마음도 덩달아서 바빠지는 그런 계절인데요.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올해 세운 계획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게 되죠. 지난 7월에 개원된 대전시 의회도 이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티타임즈 김종환의 초대석, 오늘은 대전시의회 첫 여성의장으로 취임해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카리스마로 신선한 의회성을 표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김인식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간단하게 해주시죠. 사랑하는 154만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티타임즈를 사랑하시는 네티즌 여러분, 이렇게 시티타임즈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7대 대전시 의회가 개원한 지 이제 한 120여일 남짓된 것 같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변화를 바라는 우리 대전 시민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시정을 잘 살펴서 기본이 바로 선 안전한 대전 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전시 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면서 특히 여성을 포함한 보육,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게 생활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인사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120여일 동안 잘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신데 취임 100일의 지만 나름대로의 소감이 있으실 거예요. 예, 제가 취임한 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120여일이 지났습니다. 네, 먼저 의장이 되고 보니까 의회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요, 우리 시정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또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에 항상 어깨가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한시도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바쁘게 달려왔던 것 같고요. 대내적으로는 모범적인 원 구성을 이뤄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방자치의 발전 가능성을 봤다라는 호평을 또 들으면서 우리 의회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말 생산적인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회기, 비회기 이런 구분 없이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의 개최와 또 생활 현장을 살펴보는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면서 우리 대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의회가 나아갈 그런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성원해 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과 또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장님 100일의 지음한 소감을 말씀하신 중에 그래도 귀에 탁 들어오는 것이 공부하는 의회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개원 이후에 집행기관 공무원들로부터 의회가 이제 좀 깐깐해졌다,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두 차례가 벌써 폐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셨기에 이 공무원들이 깐깐한 의회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을까요? 예,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7대 의회 개원 이후에 임시회와 정례회를 각각 이제 한 차례씩 치렀습니다. 네. 총 46일간의 회기 일정 속에서 조례안 44건을 비롯해서 결산 승인 및 또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총 60건의 그런 안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더욱더 이제 활발해졌는데요. 예를 들자면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역건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 대전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그 개정 조례안과 또 대전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안 등 정말 우리 대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의원 발의 조례가 5건이나 됐고요. 또 44건의 조례안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그 중에서 3분의 1에 가까운 12건을 그 불합리하다거나 미흡하거나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조문들을 수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특히 결산 승인 및 그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그 자료의 그 오류를 우리 의원들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재발 방지 약속을 또 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철저히 심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의원들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 8일에 폐회한 제1차 정례회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으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시의회 이런 말씀도 이런 호평을 들을 정도로 아주 수준 높고 성숙된 그런 의정 활동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원 후 지금 얼마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교육 행정을 꼼꼼히 살피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우리 의회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44건의 조례 중에 12건이 불합리하니까 네. 수정해서 제출해라. 네. 그거는 의원들이 공부를 해서 그걸 알지 못하면 지적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깐깐한 의회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기관으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의회라는 호평. 아마 의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신바람 나는 그런 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인식 의장께서 그 취임 일성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부르짖으셨어요. 그래서 시민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서 현장 의정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실행에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뭐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과니까 그동안의 성과를 나름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시민과의 그 소통을 강조하면서 시민에게 와닿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이제 한 것인데 이것은 제가 의장이 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서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해왔는데요. 일례로 지난 8월에는 우리 지역 주민 대표와 또 사업 관계자 와 함께 국제 화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간담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또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불편 사항 등 그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특히 그 고질적인 교통 체증 유발 구간인 용원동에서 그 대동 그 지하차도 구간 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그런 현장 주민 설명회를 실시해서 우회 전용차로 그 설치를 현장에서 대전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또 유도했고 그래서 우리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한 이런 사항들도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의정 활동이고요. 또 시민과의 그 소통 공간을 확대하고자 의회 내 크고 작은 회의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2층의 로비 공간 이것을 우리 시민에게 무료로 이제 개방을 해서 23건의 지금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의회에 대한 우리 시민의 이해 폭을 또 넓히고자 이번에 이제 10월 말에 한 2차례 정도 지금 어린이 그 시의회 그 모의 시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했습니다. 지금 또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개원 이후 이제 아주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성과를 뭐 아직 다 보여드리기엔 지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7월에 개원된 대전시의회라든가 또 기초의회에서 활발하게 100여일 동안 활동을 했던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정말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국민들이 왜 저 사람들을 우리 대표로 뽑았던가라는 그런 그 상황도 있었는데 그래도 시의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모의의회까지 지금 구성할 정도로 그건 그만큼 떳떳하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뭐 연전에 그 방청석에 앉아서 이렇게 의회 의원들의 이런 질의응답이라든가 의회 상황을 지켜봤을 때 참 어떻게 저런 분들이 시민을 대표한다고 그럴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의장님께서 그렇게 어린이들에게 모의의회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올곧은 의정 활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 정견 발표에서도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글쎄요, 뭐 10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동안 대전시의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의장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우리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우리 의회가 더 낮은 자세로 그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소위 그 말씀하셨지만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취임 그 직후부터 의장 전용 차량은 정말 그 공적 행사에만 활용을 하고요. 제가 그 출퇴근에는 저희 개인 차량이나 택시를 이용하고 있고요. 회기 중에 의정 활동을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그 의원 전용 주차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없앴습니다. 네, 시민의 공간으로 다 돌려드렸고요. 또 의원 연찬회에도 행정 낭비적인 그런 과도한 의전은 지양토록 했고요. 엊그제 21일입니다. 저희 전체 의원 연찬을 실시했는데요. 그것도 지금 도청 자리의 시민대학, 대학에서 이제 저희 의원 연찬회를 치르면서 좀 예산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구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되고자 또 이런 노력들을 해왔고요. 또 연찬회 본래의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 현안 및 그 상임위원회별 주요 주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고 또 토론회를 좀 강화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렸다고 자부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전시의 문제라고는 볼 수 어렵겠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언론 항상 걱정하시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공모 국외 활동 문제예요. 이것도 심사위원회가 그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또 수행 공무원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라든지 또 연수 결과가 체계적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는 등 아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성을 더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 이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공모 국외 활동에 대한 그 사전 심사 제도 및 그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강도 높은 개선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지금 공감대를 같이 확산시키고 있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기간 내에 이제 매듭 짓겠다는 정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의회 구성을 보면 각종 그 위원회가 있어서 전문성이 부여되어 있고 또 이제 그분 의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아까 같이 44건의 조례 중에 12건이 이제 불합리하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시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의원 유급제 실시 이후에 이런 의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돼서 정말로 뭐 얼렁뚱땅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공직자들이 갖고 있다. 그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대 의회에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고 또 하실 계획이신지?
예, 말씀하셨듯이 제 5대 시에부터 이제 의원 유급제가 이제 실시되어서 사회 각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의회에도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제 7대 의회는 그 교육, 세무, 또 정보통신, 의학,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 아주 전문 인력이 골고루 이렇게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의장 정견 발표에서도 이제 밝혔듯이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그 의원 본연의 그런 그 역할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의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 제도 이제가 폐지됐잖아요. 그 폐지에 따른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규견회 소속 의원님들은 자발적으로 매주 그 스터디 모임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지난 8월에는 개인 휴가까지 다 반납을 하고 조정해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우리 의회상을 만들어가는데 열정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 각종 현안, 정책 현안에 대한 그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활발하게 개최해서 지금까지 한 20여 회에 이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든지 또 대전시립병원 그 설립 또 혁신학교 도입 방안 모색 이런 그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했고요. 또 원도심의 현안 및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그 연구 모임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그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나라의 그 발전도라든가 그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밤에 불이 얼마나 켜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상대적으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의원들의 방에 밤새 불이 켜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지금 이제 스타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시민들의 그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정말로 바람직한 지방자치단 제재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 한 말씀 드릴까요? 누가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지역 주민이신데 지나가다가 새벽 3시가 넘었대요. 그런데 시의회 불이 다 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전 마케팅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의회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무산 이후로 이건 그냥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마케팅공사 사장에 대한 청문 간담회가 의회 주도로 치러진다 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되겠느냐 하는 시민 여러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지방 공기업의 부실 경영과 방만한 운영은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게 되고요.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전 시민에게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동안 의회에서는 관련 법규상 그 어떤 그 근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 실효성 없는 그런 청문회로 좀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의회와 시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또 교수, 또 기자 이런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인사청문회 TF팀을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그런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운영 규정에는 청문 후보의 공직 수행 가능 여부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기재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적격, 부적격 이런 또 인사청문 그 간담 요청서에 청문 간담회 공개 동의서 그리고 개인정보를 첨부하도록 함으로 해서 관련 법규가 이제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청문회의 그 도덕성
검증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런 필요 최소한의 대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상 지방 공기업 그 법에 근거 규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과 제도상의 그 미비를 이유로 해서 우리가 그냥 마냥 손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그런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원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달 29일에 이제 인사청문 간담회가 이제 저희 시의회 주도로 이제 치러질 예정이고요. 뭐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매사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의회 주도뿐이 아니라 공기업사장에 대한 첫 번째 인사청문 간담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으리라고 믿습니다. 실망되지 않게 정말 올바른 청문회를 치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잘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타시도 의회에서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대 대전시의회는 임기 4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해서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글쎄요, 의원들도 사람일진데 자기가 받는 보수가 동결된다는 거 그렇게 환영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저희 동료, 저를 포함한 22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생각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예, 최근 타 광역시도의회에서는 공무원 임금 인상분에 맞춰서 의정비를 이제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7년에 의정비를 인상했어요. 그리고 4년간 그에 연속해서 이제 동결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5년 만인 2012년 11월에 우리 대전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종전보다 3.9%가 오른 5,724만 원으로 인상을 시킨 이후에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동결시킨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금 우리 지방의회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또 진출해왔고 또 진출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아주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물가 상승 등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의정비 인상 요인이 있지만 우리 지방의원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지역 발전을 꾀하는 것이고 또 10원이라 또 아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기 침체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방 세수가 좀 줄어든 이런 상황 하에서 어려운 대전시의 재정 여건과 또 지역 경제 살리기에 우리가 시의원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임기 4년간의 의정비를 동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원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2분의 시의원이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되기까지는 지금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김인식 의장님의 큰 활약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취임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앞으로 7대 시의회 아직도 이제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회는 됐어요. 또 시민들로부터 일부 박수를 받습니다. 새벽 3시에 불 켜져 있는 의회를 보고 정말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전시 의회 만들고 싶으세요? 예, 그동안 의회가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앞으로 의회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세밀히 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의회 내부적으로는
취임 직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일례로 의장 전용 차량 공식 행사 사용 원칙,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 전용 주차구역 폐지, 또 연차 내 행정 낭비적인 그런 과도한 의전 지양, 또 가급적이면 대전 인근에서 실시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을 주기라든지, 또 의원 공무 국외 연수에 대한 강도 높은 그런 그 개선 방안 등 특권 없는 의회 만들기는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거고요.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그 마음의 그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